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잘못된 결혼의 9가지 전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죠. 이 잘못된 결혼 네 번째, 환경으로부터의 도피는 잘못된 결혼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싫어서 결혼이나 할까봐 이런 동기로 결혼한다면 그 결혼이 불행한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엎친 데 겹친 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껍질 피하려다가 개똥에 확 미끄러진다든지, 총알 피하려고 몸을 숙였는데 대포알에 맞게 된다든지, 혹부리 영감 이야기처럼 혹 때려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그런 일들, 설상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들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이 결혼의 메커니즘에도 들어가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이 가장 황당해하고 억울해하고 이해 못할 상황이라고 치부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류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배우자의 그 요소가 결혼하고 나면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이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움에 빠져 살게 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요소를 부러워하면서 그런 배우자의 요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푸념을 늘어놓으면 등 따숩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일축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면 꼭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죠. 좋아 보이면 됐고 살아봐라 어떤지. 자, 결혼에 관한 한 이 메커니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도피, 이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다루었던 이 부모에 대한 반발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인데요. 부모를 포함한 이 가족 환경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다든지, 형제가 너무 많아서 아웅다웅 늘 다투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형제가 너무 많은 바람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든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아웅다웅 치고받고 싸웠다든지, 이런저런 이 역기능 가정의 요소가 너무 많았을 때 이 집으로부터 빨리 떠나고 싶어, 이놈의 집구석 빨리 벗어나고파, 이래서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집을 떠나려는 그런 무의식적 동기가 환경으로부터의 도피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자식이 많은 집의 맏딸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감당했었죠. 엄마를 대신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새끼들을 다 먹여 살려야 했던 입장이었고, 또 집에 엄마가 없으니 맏딸인 자기가 동생들을 간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었죠. 자기가 본 아버지는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반듯한 직업, 정식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또 경제적 책임을 졌을 리도 없겠죠. 자, 그런데 직업도 없고 경제적 책임도 못 지는 사람이 돈은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술 먹을 돈은 항상 생기는 모양이죠. 늘 술에 찌들어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을 하면 맨 정신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술에 찌들어 있고,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집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 있어도 어쩌다가 집에 있어도 느닷없는 고함을 질러대고 고함과 함께 폭력이 행사되기도 합니다. 정말 어릴 때 엄마를 개패듯이 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봤고, 자식들도 손에 잡히는 대로 이유도 없이 그렇게 때립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던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이를 뿌덕뿌덕 갈았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달 동네에 단칸방에 살고 있어서 집이 얼마나 작은지 온 식구가 제대로 누워 잠자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다리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밥상에 둘러앉으면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그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아침에 화장실 전쟁이었죠. 식구는 많은데 화장실은 없으니, 그것도 바깥에 있는 화장실인데도 그나마 쓰려면 많은 식구가 한꺼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쓰기도 했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가서 화장실을 쓰기도 했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집이 정말 싫었고, 자기는 어쨌든 어떤 계기가 되었던 빨리 집에서 떠나고 싶었는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조건, 자기가 꾸릴 가정의 조건은 내가 살았던 집과 전혀 다른 환경이면 족하다. 배우자의 조건도 아버지와 다른 남자면 좋겠다. 1차적으로 목소리가 크지 않는 남자, 고함 지르지 않는 남자, 거기에 술도 먹지 않는 남자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어느 날 그런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그 좋은 장점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데이트를 해보니 이 남자는 꿀과 같은 남자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남자입니다. 자상하고 친절하고 말도 조곤조곤 상냥하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배려심도 많고, 자, 정말 남자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남자도 있구나 라면서 감동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격이란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이런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단점도 이렇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는 우유부단하고 너무 착하고 소심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 가림도 제대로 못합니다. 건축 관련된 일을 했는데 공사를 해놓고도 공사비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합니다. 공사할 때는 자기 돈으로 자재를 사고 공사를 했는데 자재비는 자기 돈 들어갔고, 공사비를 받아야 자재값도 주고 수익도 남기고 할 텐데 공사비를 못 받으니 자재값만 나가고 공사비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 빚만 늘어나고 사람만 죽도록 고생하고 빚만 늘어나는 이 악순환의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갈 수는 없다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정기적인 많지 않은 돈이라도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자라고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직장에 출근하게 만듭니다. 자, 문제는 이 소심하고 여린 남편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3개월을 넘길 때쯤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 사표를 내고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최장시간이 3개월입니다. 짧게는 한 달도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는 그러면 당신은 집에 있어 라고 남편을 전업주부로 있게 하고 자신이 직장을 구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정 경제도 돌아가고 집안의 모양이 그런대로 이렇게 꾸려져 가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아내는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에 삶의 의욕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또 어느 날 이 터져버린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남편에게도 가지만 아이에게도 가는 이 분노 때문에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해서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상담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탐사를 쭉 하면서 나의 결혼 생활이 환경으로부터의 도피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결국 내가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고 싶어서 빨리 결혼을 했었고, 아버지와 같은 남자가 싫어서 아버지와 반대의 속성을 가진 그런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하고, 자, 깨달았다면 시인하고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담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문제는 이런 것이구나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작업이 1차 작업입니다.
자, 문제를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은 직면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어떻게 맞닥뜨려 볼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분은 자기 문제를 그저 푸념하고 억울해하고 화만 내고 분노를 터뜨릴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결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의 해결자로 나섭니다. 자, 일단 자기가 먼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던 남편을 다시금 출근을 시킵니다. 또 여전히 3개월도 안 돼서 또 남편이 그만둘 조짐을 당연히 보이겠죠. 그때쯤이면 이 콧소리를 잔뜩 집어넣고 여보,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온 식구 다 굶어 죽어요 라고 해서 달래기도 하고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엄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계속 직장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 덕분에 이 남편은 지금 몇 년째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또 손길이 많이 필요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겼죠. 그 사이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작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을 하게 합니다. 대신 남편의 월급은 알뜰살뜰 적립도 하고 또 생활비도 쓰고 자기가 번 알바비는 따로 모아서 적립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살고 있던 전셋집을 기어코 자기 집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 경제가 안정이 되고 남편도 몇 년째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남편이 꽤 심리적 내성도 많이 생겼고 자기 앞가림도 할 줄 아는 꽤 이제 단호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심성이 착한 남자,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싹싹하고 배려심이 많은 이 특성 덕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가면 된다는 것을, 결국 행복은 만들어가는 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거듭 인식을 합니다. 잘못된 결혼 시리즈를 다루면서 내 결혼이 어떤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잘못된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결혼이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보험 바로 잡기, 이런 광고처럼 내 결혼 바로 잡기, 이런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일단 내 결혼이 잘못되었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직면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 해결은 가속도를 붙이고 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잘못된 결혼의 9가지 유형 중에 오늘 4번째, 잘못된 환경으로부터의 도피,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